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5일 일요일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첨단 산업 육성 전략부터 미국의 격화되는 정치 공방, 중국의 기술 굴기, 일본의 통화 정책 변화, 러시아의 국경 갈등 심화, 그리고 영국의 외교 기조까지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박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제 정세는 복잡다단합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죠. 오늘 다룰 뉴스들은 각 국가의 방향성과 도전 과제들을 명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시죠. 먼저 대한민국 소식입니다. 7월 6일부터 여당 주도로 7월 임시국회가 개회될 예정이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반쪽 국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의원 구성 협상에서의 여야 간 강대치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박 작가님, 이 강대강 대치 상황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야 대치가 심화되며 중요 법안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큽니다. 조속한 협치가 절실합니다. 조속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경제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2026년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했는데 인공지능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영남권의 피지컬 인공지능 및 우주항공 산업 육성을 위한 3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 SK 등 국내 6대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소식은 한국 경제의 두 가지 중요한 축을 보여줍니다. 첫째,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위상 재확인입니다. AI 열풍 속 HBM 수요 급증으로 한국 기업들이 선봉에 서며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육성 의지입니다. 312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는 새로운 생태계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과를 위해 기술 인력 양성 및 규제 완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 250주년 기념일을 맞아 러시모어 산에서 연설하며 진보 민주당과 공산주의 위협들 비난하고 이민자 추방을 공언했습니다. 반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경고하며 투표용지 압수를 중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작가님, 미국의 정치 갈등이 극심해지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모어 연설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강한 시그널입니다. 공산주의 위협 발언으로 보수층 표심을 자극하고 이민자 추방 공언으로 논란을 키웠죠. 이에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의 행태를 민주주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투표용지 압수를 중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극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다음은 경제 소식입니다. 2026년 6월 미국의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5만 7천 개의 일자리만 추가되었고 실업률은 4.2%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72만 명이 노동시장을 떠나면서 노동 참여율이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부진과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시사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국 경제가 침체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자리 증가세 둔화와 최저 노동 참여율은 구직 포기가 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장기적인 생산성 하락 우려를 낳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 가게 구매력 약화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소식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스웨덴 총리와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 관계 강화와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 다자주의 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한편 신화통신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기념대회에서 행한 중요 연설에 대한 평론을 발표했는데 당의 기본 이론, 노선, 전략 준수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경제가 안보에 종속되고 대만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는 등 체제의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습니다. 박 작가님, 중국의 대외 행보와 내부 역학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왕이 외교부장의 스웨덴 방문은 유럽 내 우호 관계 확장과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중국의 노력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기념연설은 경제의 안보 종속을 통해 체제 유지에 방점을 두며 강력한 사상 통제와 국가주의를 꾀하는 내부 현실을 반영합니다.
대만 문제는 공산당의 핵심 이익이자 정통성 문제로 내부 불안이 커질수록 외부의 적을 상정하고 결속을 다지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체제 유지에 대한 강한 압박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경제 소식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장려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니트리가 초고속 상장을 승인받으며 중국판 로봇 굴기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기술 굴기,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로봇 굴기는 국가 전략입니다. AI, 로봇 등 첨단 분야에서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죠. 유니트리 상장은 중국 제조 2025 전략의 연장선으로 첨단 기술 자립을 통해 서방의 기술 봉쇄를 돌파하고 미래 산업 주도권을 잡으려는 핵심 전략입니다.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인도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으나 국회는 주요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은행은 6월 16일 정책금리를 0.75%에서 1.0% 수준으로 인상하며 31년 만에 1%대 금리 시대로 복구했습니다. 이는 3년 연속 5% 이상의 임금 인상률과 8년 만에 대기업 제조업 경기 판단 지수 최고치 기록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엔화 가치는 한때 달러당 162.66엔까지 하락하며 1986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박 작가님, 일본의 금리 인상과 엔화 약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잃어버린 30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려는 의지입니다. 31년 만에 1%대 금리, 복고에도 엔화 가치는 미국과의 금리 차이, 수출 기업 이익 증가 등으로 198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엔화 약세는 단기적으로 수출 기업의 호재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입 물가 상승을 유발하여 내수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엔화 약세라는 딜레마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주도의 정보 업무 강화를 목표로 내각정보조사실을 기반으로 한 국가정보국을 발족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약 1조 엔 규모의 계약을 공식화했습니다. 일본의 안보 전략에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 듯합니다. 이는 급변하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 속에서 자국 안보 역량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의지입니다. 국가정보국 발족은 정보 수집 분석 역량 강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자체방위 산업 기술 확보 및 유럽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행보입니다. 일본이 국제 안보 문제에 적극 개입하려는 전환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소식입니다. 7월 4일 새벽 러시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석유 터미널 등 여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드론 389대와 여러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으며 크림반도에서는 공격으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콘스탄티노프카를 완전히 통제하게 되었다며 우크라이나 측의 사망한 군인 시신 인계를 위해 도시 공격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박 작가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며 러시아 본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선을 러시아 내부로 확대해 전쟁 수행 능력 저하와 사회 피로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민간인 사상자 발생은 전쟁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장악한 콘스탄티노프카는 돈바스 지역의 주요 거점으로 시신 인계 제한은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고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전쟁은 끝없는 소모전 양상입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 및 군사 핵에너지 시설에 사용되는 핵물질 통제 규칙을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핵물질 통제 강화는 러시아가 핵 강대국 위상을 재확인하고 핵 위협에 대비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서방과의 관계의 악화 속 자국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메시지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타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 조율을 통해 국제사회 고립을 탈피하려는 외교적 움직임입니다. 다음은 영국 소식입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후임자가 국제위기와 외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내 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영국이 점점 더 불안정한 세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외교 정책과 국내 정책을 분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작가님, 스타머 총리의 이러한 발언,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스타머 총리의 발언은
브렉시트 이후 국제사회에서 영국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불안정한 세계 진단은 복합적인 글로벌 위협을 염두에 둔 것으로 국내 문제에만 매몰될 경우 국제적 책임까지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경고죠. 이는 과거 고립주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러시아의 도발 계획에 대한 경고에 나토 영토 방어를 맹세하며 나토 동맹국으로서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나토의 단합된 대응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간략한 글로벌 단신 전해드립니다. 중국 남서부 스촨성 이빈시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하여 13명이 부상하고 196명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파리 성역인가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제9호 태풍 바비가 괌과 사이판 지역으로 접근함에 따라 재외 국민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국이 직면한 도전과 미래를 살펴봤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 방송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살펴본 뉴스들은 각국의 국익과 안보, 경제적 번영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갈등, 사회적 불안, 자연재해 등 인류 공통의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균형 잡힌 시각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